네. 자, 그리고 네. 지금 검찰이 아주 정말 이거는 믿기지 않는 뉴스인데 네. 이 관봉권의 띠지를 이 고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렸다. 자, 시간을 작년 12월 연말로 돌립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출범하기 전이잖아요. 남부지검에서 건진법사가 공천 관련해서 여러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을 가지고 수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그래서 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집을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현금 따발 1억 6,500만 원이 나왔는데 그중에 5천만 원은 한국은행 관봉권이라는 거예요. 네. 지금 저 사진이 건진의 자택에서 발견된 그 5만 원짜리 100개 묶은 거를 다시 또 10개 묶어서 이렇게 둘둘둘 비닐로 감싼 실물 사진입니다. 관봉권 건진 집에서 포장 잘 돼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렇게 포장이 잘 되어 있죠. 이제 관봉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일반 시중은행에서 하는 그 띠지에 담긴 정보보다 훨씬 많은 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부서에서 처리를 했는지, 기계식별 번호, 담당자가 누군지 그 담당자 코드, 그다음에 이거 검수한 일시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서 저 띠지가 있으면 이 관봉권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인데 이게 사라졌다는 겁니다. 사라졌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지검의 설명은 이래요. 일단 그걸 압수를 해가지고 압수물로 이제 하려면 이제 하나씩 다 빼가지고 액수가 맞는지 꺼내갖고 돈을 한 장씩 세서 네, 뭐 5만 원짜리 100장 5천만 원 맞습니다. 이걸 하는 절차가 있잖아요. 압수물 관리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띠지 베끼고 돈 세고 띠지는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이건 앞에 김건희 그 같이 잡힌 사람들하고 비슷한 해명 같아. 이걸 잃어버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실수로 잃어버렸대요. 검찰에서 이 핵심 증거를. 너무 이상해잖아. 너무 이상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그러고 나서 압수물로 보관을 하고 올해 4월, 그러니까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으잉? 띠지가 없네?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돈이 고무줄로 묶여 있었대요. 말도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추적을 해?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 당시에 압수수색 해가지고 이 관봉권 압수한 주체가 남부지검이잖아요. 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 전담 수사팀이 있는 특화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 압수하고 수표 압수 이런 거는 한두 번 해봤겠어요? 근데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겠어요? 근데 직원이 실수로 잃어버렸다. 라고 지금 네. 얘기가 나오고 있죠. 예. 이거 왜 이랬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온 건지 그 증거 능력을 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그랬을까? 이거 그냥 실수로 잃어버렸다는 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는 이해는 잘 안 되죠. 왜냐하면 이제 증거물 다룰 때 우리가 예.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다 장갑 끼고 그다음에 뭐 이 저 하나씩 이렇게 집어서 봉투 안에 집어넣어서 오염되지 않게 이렇게 하잖아요. 현장에서 이렇게 갖고 올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관봉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거를 다룰 때도 이렇게 손으로 세우면 자기 지문이 막 묻을 텐데 맞아요. 그걸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적어도 그 관봉권이면 그대로 그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면 기계 같은 걸로 해서 세고 그 장갑 끼고 기계 세고 다시 원형대로 그대로 넣어서 만들어 넣어서 그 증거물을 보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증거물인데 막 뜯어서 일부는 버리고 그다음에 그 돈만 갖다 놨다. 네.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고. 예. 원래 그 그러면- 그대로 보존해야죠. 그대로 보존해야지.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죠. 고스란히. 예.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띄어? 보면 그걸 그냥 일종의 증거 인멸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검찰이 그렇죠. 뭐 그렇게 오해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게다가 그런 주장이니까. 그거 잃어버렸다는 직원은 뭐 전혀 감찰도 안 하고 뭐 징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요. 얘기는 뭐 그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고려해서 그것을 뭐 감찰하거나 문제 삼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요? 예를 들어 네. 신문사에서 어떤 기자가 큰 그 오보를 내거나 사고를 확 쳤는데 그거 그냥 넘어가자라고 하기가 글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제가 보기엔 더구나 이제 이것은 그 공기업 그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네. 공적 기관에서 그렇게 검찰에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좀 석연치 않다 설명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하여튼 이거는 좀 밝혀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밝힐 의지는 별로 지금 검찰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직원 실수다 이러는 거 보니까 네. 근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검찰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왜 했을까? 네, 저는 그렇죠? 사실은 검사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한 거라고 보거든요. 실수를 가장해서. 예. 근데 여기서 핵심은 그럼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를 들면은 거기 있는 직원이 정말 실수했으면 그 직원에 대해서 응분에 뭔가 징계를 하거나 처벌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이 네. 그냥 우리 이거 잘못해서 잃어버렸는데 미안해 끝이야 이러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럼 그래? 결국은 네. 그 띠지나 뭐 그 증거들을 통해서 뭔가 밝혀질 만한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가 싫다는 거죠. 그 진실이 무엇이길래 우리에게 알려지는 게 싫었을까? 그러면 이 건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는 원래는 그 남편인 윤석열이라는 검찰권이 앞에서 네. 항상 막아주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건진법사와 관련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이 너무 허술하고 너무 허접해서 이거 도저히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더라. 그것도 전부 다 검찰 작품이거든요. 네. 검사는 그러니까 이 건진법사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네. 건진법사가 잡히는 걸 원하지도 않고 건진법사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뭔가 수색해서 뭔가 나오는 걸 원하지도 않았고 실질적으로는 건진을 도와주고 싶었고 건진을 덮어주고 싶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네. 이게 확실한 게 지난번에 건진법사 그 두 번의 영장이 네. 기각이 됐어요. 그것도 우리 다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또 하나 이상했던 거는 뭐냐면 남부지검에서 이런 짓을 하고 난 다음에 특검이 이제 발족을 해가지고 특검이 건진법사 법당을 찾아갔더니 거기서 또 똑같은 곳에다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이 또 발부가 됐어요. 세 번째 영장이 나온 거거든요. 왜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똑같은 곳에다 예전에 이미 다 했는데. 자, 그런 데다가 거기서 더 중요하게 발견이 됐어요. 김건희의 핸드폰이 발견됐어요. 예. 그 법당에서. 네. 그것도 2014년부터 16년 사이에 사용했던. 2014년에서 16년 사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김건희가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남편의 검찰권을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했던 때의 핸드폰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핸드폰이 왜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왔느냐. 그러면 그 건진법사의 법당에서 나오는 이 핸드폰을 왜 그전에는 압수수색을 못했느냐. 네. 이게 왜 갑자기 특검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나타나느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 건진법사를 수사하는 척만 하고 우리들에게 페인팅 모션으로 수사하는 척만 하고 결국에는 도와주고 은폐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이 드러난 것이고 결국 이 관본권과 관련된 모든 것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일부러 영장도 그런 식으로 됐고 네. 이 사람들이 한 것 중에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영장 추가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해버린 거예요. 자, 불구속 기소하는 게 뭐가 문제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버리잖아요. 네. 그럼 더 이상 그 건 관련해서는 새롭게 수사를 못해요. 아. 그 사람을 불러다가 새롭게 수사할 수가 수사는 없어요. 종료군요. 네, 수사는 종료예요. 그럼 이제 추가 그동안에 조사한 게 아주 재판에 가서 후진 것만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제대로 처벌 안 받고 바로 그거는 그거예요. 끝. 네, 그게 끝이에요. 아. 그러니까 기소를 하려면 더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러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있는 것만 가지고 할 게 이게 불구속 기소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건진에 대해서 아무리 별별별 얘기가 다 나와도 결국은 이 검찰은 움직이지 않아. 특검이 이제 그때 새로 움직여가지고 새로운 걸 찾아내요. 그럼 특검에서 찾아낸 것하고 이 검찰이 찾아낸 걸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사의 그 질을 따져보게 되면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누군가를 정말 보호하고 싶으면 후지게 하는 거예요. 예. 정말 후지게해서 무죄 판결 받게 만들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다른 데서도 뭐 조사를 못 하니까 예. 같은 건으로 예. 그렇게 하면 확실하네. 네. 아예 조사 안 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허접하게 조사해서 허접하게 기소해서 무죄 나오게 만들어주는 게 이게 가장 원래는 허접하게 수사해서 무혐의가 제일 좋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를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욕이 많이 들어오고 견제가 심하다. 그러면 기소는 일단 무조건 하는 거죠. 아, 재판까지 가는 걸로. 네, 근데 그림 재판에서는 해놓고. 엉터리 방터리로 하는 거죠. 쓸만한 증거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판사들만 욕먹게 하는 거죠. 판사는 왜 그따위로 판결해주냐 아, 이렇게. 그렇죠. 네, 그럼 검사는 우리는 할 만큼 했어요. 아. 근데 판사가 저렇게 하는 거 보니까 판사가 뭐 있나 봐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죠.